자, 134쪽에 이제 우리 그 단열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필기 준비해라. 3번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단열. 단열.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열을 가지고, 안 넘어가도 되는데. 그 뒤로 계속 쓰는데. 전 시간에 우리 열을 배웠단 말이야. 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열이 전달된다 그랬지, 맞지? 열이 전달되니까, 열이 전달되는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지, 맞지? 뭐뭐 있었노? 전도, 대륙, 복사. 이렇게 세 개 있었지, 맞지? 반드시 기억하고. 근데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단열인데, 이 단자가 뭐냐면 단절한다는 소리야, 단절.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거야. 이 열을 차단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단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열을 차단한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열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소리야. 그럼 전 시간에 배웠던 전도가 안 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류든 복사가 안 일어나게끔 만드는 게 단열이 잘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 단열을 갖다가 이용한 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이용 중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온병이다. 보온병, 알겠지? 보온병이다. 자, 그래서 보온병 이거 작은 별표 하나만 때릴게, 알겠지? 보온병. 너희들 보온병 뭐 들고 다닌 적이 많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용기통이 요렇게 있겠지만 용기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용기통 제일 안쪽에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안에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은색.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언도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언도금. 자, 언으로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갖다가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냐면 복사. 이 복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이나 안 그러면 우리 알루미늄 이런 거 있지, 맞지?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복사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요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하나가 더 싸고 있어. 이렇게 하나 더 싸고 있는데 요 안에 무슨 상태로 만들어 놓냐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진공. 저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진공으로 되어 있어야 뭐가 단열이 잘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공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저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 쌤 봐봐. 여기 지금 따뜻한 뭐 커피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 공기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 옆에 붙어 있던 공기는 따뜻해지겠지, 맞지? 따뜻해져서 요 위로 갈 거고, 요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내려가겠지, 맞지? 그래서 요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 대류가 일어나 버려. 알겠니? 그럼 대류가 일어나니까 안에 있는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있으면 대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다 뺍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되면 뭐를 갖다 차단할 수가 있냐면 대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다른 고체 물질이 붙어 있어도 고체 물질이 붙어 있으면 전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대류, 전도 우리가 차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는요 뭘로 되어 있냐면 이중마개로 되어 있어. 이중마개. 그래서 이렇게 이중마개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또 뭐를 차단하는 거냐면 전도를 갖다가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전도 차단. 됐지요? 그래서 보온병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니까
꼭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냉난방기가 있는데 일단 난방기 한번 봅시다. 난방기. 이 난방기는 따뜻한 거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 따뜻한 거, 난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밑에다가 나누는 게 좋겠니? 위에다가 나누는 게 좋겠니? 난방기는 밑에 둬야 되겠지, 맞지?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를 해둬야 돼. 아래에 설치를 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난로가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갈 거 아니야,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찬 공기는 또 아래로 내려와 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냉방기, 에어컨 같은 거, 요거는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주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요즘 건물들 같은 경우 한번 봐봐. 건물들 같은 경우 보면 천장에 에어컨 달려 있지, 맞지? 근데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 있으면서 여기서 난방까지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본 적 있나? 그래서 요 위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그 다음 겨울에는 거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알겠죠? 천장에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선생님 예전에 학원 건물이 삼산에 있는데 그 삼산에 그 건물에 보면 위에서 냉방, 난방을 다 썼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알겠죠?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겠나? 안 내려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위쪽에는 맹맹맹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됐고, 자, 세 번째가 아니고 이제 네 번째네. 뭐를 갈 거냐면 열평형 들어갈 겁니다. 열평형. 자, 평형이라는 소리는 같다 이런 의미 알겠지? 그래서 열평형을 배우기 앞서 먼저 우리가 뭐부터 정의를 해야 되냐면 열부터 정의를 해야 돼. 열. 그래서 열이 뭐야?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알겠지? 자, 열이 뭐냐면 일단 고온의 물체가 있어. 고온. 그 다음에 그 옆에 저온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저온. 이런 식으로 고온과 저온이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접촉해야 돼. 고온과 저온이 접촉해야 돼.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열이라고 표현하고 Q로 표현합니다. Q.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은 요때 열의 양을 알아야 돼요. 열의 양. 그래서 이 열의 양을 갖다가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량을 갖다가 우리는 Q로 표현합니다. Q. 열의 양을 Q로 표현하지. 지원아, 서유중 이거 다 배웠지? 배우고 있는 중이가 혹시 열량 계산 공식 암기하고 있나? 안 외웠나? Q는 C M 델타 T야. 외워요.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외울까요? 그러면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외우세요. Q 열량, C 이게 뭐냐면은 비열이에요. 비열. 그 다음 M이 뭐냐면 M은 질량이에요. 그 다음 델타 T는 온도 변화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한 게 열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Q는 CM 델타 T.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열량의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쓰고 그 다음에 열량의 단위 줄 또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지? 줄. 근데 학교 과학실 그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하면 이 단위를 환산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환산해 보면 1kcal는 얼마냐면 4200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외워져 있어요. 1kcal가 4200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칼로리 단위하고 줄 단위로 환산시킬 수 있겠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써줬던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일단은 다음 단원에서 중요한 식이다, 알겠지? 요건 끊지 말고 일단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지금 우리는 열평형을 배워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열평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2번 열평형입니다. 열평형. 그래서 열평형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요렇게 가서 여기가 고온체, 여기가 저온체. 자,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는 게 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열을 잃겠네, 맞지요? 열을 잃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온체 같은 경우는 열을 얻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중요하다. 고온의 1은 열의 양. 고온의 1은 열량이지, 맞죠? 그러면 고온의 1은 열량을 갖다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Cm 델타 T로 계산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추워줄까? 쌤이 하다가 발로 보면 꼬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온의 1은 저온은 얻었지요. 저온의 얻은 열량 이거는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저온의 얻은 열량도 계산해라 그러면 Cm 델타 T. 그래서 고온의 잃은 열량과 저온의 얻은 열량은 항상 같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열량 보존의 법칙.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역학 영법칙. 혹시 지원아 요런 단어 학교에서는 쓰더나? 요거 안 가르쳐 주지 맞지? 그래서 쌤도 안 적어줄 걸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 쓰더나? 이거는 쓰더나? 고온의 잃은 열량과 저온의 얻은 열량은 당연히 썼겠지, 맞지? 요거 나중에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지? 계산 문제로. 그래서 내일 중간고사 때는 용해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요 이거 열량을 갖다가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중간고사 범위로 어디가 들어갔냐면 저기 경주 가는 길에 이화중학교 하는 데서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 치거든요. 근데 선생님 학원에는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없는데 그 학교 시험지가 워낙 개판이라 가지고 선생님한테까지 들어왔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걸 봤는데 와, 중학교 2학년 시험지인데 내가 수준으로 봐서는 완전 고3 처리 가라더라고. 고3 처리 가라. 학교 전체 평균 30점. 그래서 그렇게 출제해보면 이거 답 없대, 이 단어는 알겠지? 근데 아마 나중에 너희들 학교에서는 아마 그만큼 어렵게는 출제를 하지 않을 건데 그 학교는 내가 물어보니까 뭐 학교 과학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었어. 대학 졸업한 초임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정을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학교 내신을 갖다가 대학에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신뢰를 안 하지. 왜? 그 학교 다니면 나는 과학 점수 30점인데 예를 들어 이 옆에 있는 학교 다녔으면 과학 점수가 80점인데 맞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시 같은 경우에 학교 내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그 쌤이 얘기했던 대로 울산여고에서 전교 1등 올 3년 내내 1등급 받았던 애가 부산대 의대를 떨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고. 왜냐면 울산여고에서 학교 시험지에 대해서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모른다 이거야. 응? 청구 가봐라. 청구 가면 점수가 수학 점수가 이번에 평균이 몇 점을 하더라? 평균이 42점? 수학 평균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도 30점, 40점 받은 애도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30점, 40점 받았으면 그게 따라지 아이가? 따라지, 맞지?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신뢰가 안 가. 일단은 여튼 지금 요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었던 거 있잖아. 요거는 나중에 조금 계산 문제로 나올 부분이고 요 밑에 있는 단어들은 한 번쯤 들어보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잘 봐봐. 오씨, 다 죽었네.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온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입니다. 알겠지? 시간. 근데 자, 온도가 높은 데가 보면 요게 지금 고온인 물체겠지, 맞지? 고온인 물체는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온도가 요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고온이 떨어지면 저온은 어떻게 돼요? 저온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저온의 물체가 있다면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 이후부터 같아지잖아, 맞지? 온도가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열평형이다 이런 단어를 쓴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봐. 지금 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요 온도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온도가 요 온도하고 요 온도는 같겠니? 온도 변화량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겠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그러면 같은 물질일 때. 그리고 양도 같아야 돼. 같은 물질이고 양이 같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같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도, 여기가 20도에서 시작했어. 그럼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몇 도겠나? 50도, 20도면 35도겠지, 맞지? 35도에서 평형 상태가 되겠지. 딱 중간이 맞지? 그런데 얘네들이 양이 달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알겠지? 뭐 예를 들어 30도씨 아니면 28도씨에서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니까 책을 돌려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책에 2번 단열 동그라미 쳐라. 자, 단열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보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화살표 뒤에 물체의 온도 변화를 줄일 수가 있다. 당연히 단열이 되면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번에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된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우리 전도, 대류, 복사가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다 차단해야만 우리가 단열이 잘 된다. 그 다음 그럼 2번 단열의 이온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고온병 줄치고 이중창 줄치고 스타이로폼 사용 줄치고 아이스박스 반복 다 줄 때릴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일단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고온병이 나와 있는데 고온병 아까 쌤 필기 다 했으니까 줄만 때립시다. 이중막에 줄쳐라. 밑에 전도 차단 뒤에 그 밑에 진공 공간 줄쳐서 밑에 전도와 대류 차단 온도금 줄쳐서 복사 차단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 봐라. 오른쪽 그림 보니까 벽을 갖다가 쌀 때 우리가 벽과 벽 사이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갖다가 우리가 집어넣는데
자, 스타이로폼은 뭐를 차단하는 거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전도 차단. 그 다음에 이중창 밑에 그림 나오지. 이중창. 이 창과 창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기가 하는 입장도 두 번째 줄에 나오지. 전도 차단. 자,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보세요. 자, 플러스 강의 1번을 보니까 단열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열재는 일단 우리가 열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솜, 스타이로폼 줄 치세요. 솜하고 스티로폼 이거는요 뒤쪽에 쌤 읽어볼게.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솜도 내부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스티로폼도 안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뭐를 막는 놈이냐면 뒤에 전도 줄 치면 됩니다. 전도를 차단할 수 있는 놈이에요. 솜하고 스티로폼 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공 줄 치자. 자, 진공은 뒤쪽에 쌤이 읽어보면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뒤에 줄 쳐라. 전도와 대류 줄 치면 됩니다.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소리는 전도와 대류를 차단. 그 다음 그 밑에 은도금 은박지 줄 쳐라. 은도금 은박지가 된다는 소리는 그 밑에 화살표에 줄 쳐라. 복사 차단입니다. 복사 차단.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단열의 이용 이래가지고 우리 여름에 아이스박스 쓰잖아, 맞지요? 그래서 바깥에 온도가 높더라도 아이스박스 안에 찬거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막는 게 아이스박스고 그 다음에 소방관에 방열복이 있는데 방열복 이거 같은 경우에 열이 지금 내 몸 안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방한복은 공기층을 갖다가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솜털로 우리가 만든대요. 아까 우리 솜털 전도 차단이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얇은 옷을 여러 겹 많이 입는 경우가 있고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본문으로 가서 3번 냉난방 기구의 설치 이렇게 돼 있어. 뒤쪽에 줄만 때리자. 난방기는 아래쪽, 그 밑에 냉방기는 위쪽. 그렇게 줄 때려 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C 열평행 들어갑니다. 열평행 1번 열 동그라미 치자. 자, 뒤쪽에 그냥 읽어볼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1번에 열양 동그라미 치세요. 열양 동그라미 쳐서 자, 열의 양을 열량이라 하는데 뒤에 단위 줄 좀 치자. 칼로리, 킬로칼로리. 야, 칼로리하고 킬로칼로리는 몇 배 차이 나나? 몇 배? 1000배 차이 난다. 키로가 붙었다는 거는 1000배 차이. 알겠지? 우리 킬로그램하고 그램 몇 배 차이야? 1000배 차이 나지. 그 앞에 키로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킬로미터하고 미터도 1000배 차이 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열을 얻으면 분자운동 활발, 열을 잃으면 분자운동이 둔해진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 맞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운동이 활발해질 거고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이 둔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열평형 동그라미 치고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를 하는데 밑에 박스에 그림 한번 봐봐. 밑에 박스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 그래프 보면 빨간 선은 고온체예요. 고온의 물체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지, 맞지? 파란 선은 저온체예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나중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온도가 같아지지, 맞지? 그래서 요게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던 것이 아까 쌤 얘기했다. 같은 물질 양이 같으면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근데 다른 물질이거나 양이 다르면 그 열평형 상태 온도는 다른 지점일 수도 있다,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밑에 해석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줄만 때리죠.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 줄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체의 얻은 열량 줄쳐서 걔네들은 항상 같다. 옆에다 갈로 열고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갑니다. 열평형 상태 이용. 그래서 열평형 상태 이용한 게 뭐냐면은 1번 읽어보면 우리 한약팩 뜨거운 물에 데펴서 물중탕하지, 맞지? 그래서 물이 뜨거우면서 한약까지 같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거고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도
이 방의 온도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열평 상태에 도달한 거고,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둬서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거, 냉장고 속에 음식물을 차게 보관하는 거, 다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네모넣기부터 6번, 9번까지 빨리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선생님 다 풀으면 되나? 자, 다 풀어자. 아직 안 풀었나? 아니, 장동민이 뭐 했노? 아니 앞에 시험 준비하러 확인하고 있는데 너는 왜 책을 안 갖고 왔나? 책이 학교에 있어요. 자식, 너 책, 그럼 아까 없다 하지. 응? 쟤는 이거 저 뒤에는 이거 시험 출제하겠나? 서희준아 출제 안 한다고 얘기했지? 너거는 시험 보면 대충 나왔다며. 제만 나온다. 나온다 하더나. 그건 과학이 아니고 소방인데. 다 버렸지. 네모넣기 단열 위 아래. 그 밑에 온도 열평형 활발. 6번에 XXOO. 7번에 1번 위로 A, 2번에 아래로 B, 그 다음에 8번에 1번 ASB, 2번에 낮아 높아, 3번에 둔해, 뒤에 활발, 그 다음 4번에 P가 얻은 열의 양, 9번에 1번 가에서 나, 이번에는 D. 있나? 넘어갈까?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39A 갑니다. 야 저기 돈이나 권한은 둘 중에 한 명이 저 뒤로 가줘. 애가 책이 없다잖아. 책 같이 봐. 자, 39A.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 이렇게 돼 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 자, 1번 봐라. 열량계에 뜨거운 물을 넣고 차가운 물에 담긴 비커를 열량계에 넣는다. 밑에 그림 보니까 일단 열량계에 뜨거운 물을 넣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차가운 물을 또 넣고 있지 맞지? 그 다음 2번 열량계에 뚜껑을 닫은 후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각각 디지털 온도를 갖다 각각 꽂았다. 뚜껑 닫고 꽂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 3번 2분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결과 한번 봐봐. 지금 시간이 0분일 때 뜨거운 물은 60도였고 차가운 물은 10도였어.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질 거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지겠지 맞지? 그러다가 6분 됐을 때 봐라. 6분 됐을 때 둘 다 30도 30도, 8분 때도 30도 30도. 어디에 도달한 거야? 열평 상태에 도달한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봐라. 1번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열은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이동한다?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자, 밑에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퍼트가 안 풀어보지.
성규 수윤이는 잘 하고 있나? 미술 그러니까 미술학원 갔다가 또 학교 갔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미술 잘 하나? 잘 그리다. 그거 한번 오라 그래. 네. 내 얼굴을 한번 그리라 해. 잠깐만. 이제 3학년 올라가네, 맞지? 자, 쌤 답 불러볼게. 자, 1번에 XXX555야. 2번에 A에서 B로 이동한다. 3번에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유형 1을 봐라. 자, 유형 1. 고체에서 열의 이동. 우리 고체에서 열의 이동한 방식을 전도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밑에 보면 촛농으로 나무 막대를 금속 막대에 세워 붙인 후에 가열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림 딱 보니까요. 금속 막대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어. 그리고 1, 2, 3, 4 나무 막대가 촛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가열하면 이제 금속 막대가 점점 뜨거워져서 전도 방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맞지? 그래서 1번부터 나무 막대가 먼저 쓰러지겠지. 그 밑에 글쌤 읽어볼게. 가열한 곳과 가까운 곳부터 촛농이 녹아 나무 막대가 떨어진다. 그래서 열이 전도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열이 가해진 곳에서 가까운 쪽부터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유형 2 액체에서 열의 이동 대류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 뜨거운 물이 밑에 빨간색으로 있고 차가운 물이 위쪽에 파란색으로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뜨거운 물은 가벼워서 위로 가야 되고 찬물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이지. 그 밑에 있는 글자 쌤이 읽어보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막고 있던 필름을 제거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형 3. 자, 효율적으로 단열 방법을 찾아보자. 물병에 4도씨의 물 1리터씩 넣고 그림과 같이 여러 단열대로 감싼 후에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를 갖다 측정해 보는데 먼저 그냥 공기에 내부를 덮던 거, 신문지 쌓는 거, 손수건,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쌤 읽어볼게. 열의 이동을 막아서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은 거야. 당연한 소리지 맞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물병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았다면 단열이 제일 잘 된 거는 알루미늄 포일이 싸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유제 1번, 2번, 3번 지금 퍼터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 했으면 아직 그랬네. 자, 다 불러보자. 유제 1번에 3, 유제 2번에 2, 유제 3번에 톱밥, 스타이로폼, 공기, 모래.
자, 뒤쪽으로 숙제다, 알겠지? 내신 숙수 141까지 숙제고, 다음 142쪽 넘어간다. 자, 비열과 열팽창 이렇게 돼 있네. 자, 보자. 비열과 열팽창. 비열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지? 오늘 뭐 아침부터 뭐 통합과학 시간에도 비열 배웠었지만, 물은 비열이 크고 기하열이 커서 체온 유지하는 데 좋다 이런 것도 배우고 했잖아, 맞지? 비열 계속해서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비열이야, 비열. 그래서 아닐 비자 열. 열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니다, 알겠지? 절대. 비열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스몰 c로 표현해요, 스몰 c. 비열은 스몰 c로 표현하고, 비열을 갖다가 배우기에 앞서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공식 있지? 요것 좀 알아둬야 돼. 뭐냐면 열량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Q는 C M 델타 T다, 알겠지? C M 델타 T 꼭 외워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뭐 시암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외우라 뭐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래서 탁이면 이렇게 해서 필요 없이 그냥 기억만 하면 되겠네. CM 델타 T, CM 델타 T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C가 아까 비열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비열을 갖다가 한번 배워보자. 비열은 우리가 C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열의 정의는 쌤이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 1kg이다. 질량이 나온다, 알겠지?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한번 봐봐. 요게 A라는 물질이 있고, A. 그 다음에 요게 B라는 물질이 있어, B라는 물질. 근데 나는 얘도 가열을 할 거고, 얘도 가열을 할 거야. 근데 둘 다 몇 도만 올릴 거냐면, 1도만 올릴 거야, 1도. 얘 하여튼 1kg이다. 얘도 둘 다 1kg이야. 그래서 자, 야를 갖다가 1도를 올리는데 내가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한 열이 100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근데 야를 갖다가 1도 올리는데 그때 가한 열을 갖다가 보니까 1000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둘 중에서 누가 비열이 큽니까? 야가 비열이 크다. 알겠지? 같은 질량을 똑같이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들었던 인마가 비열이 큰 거예요. 알겠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비열을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 알겠지? 왜냐면 우리는 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C 이게 비열이니까 C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맞지? M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비열을 계산해라 그러면 M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위도 써볼게. 단위 보자. 자,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열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노? 킬로 칼로리가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지, 맞지? 그 다음에 퍼 질량의 단위 못 써요. 킬로그램 뒤에 곱하기 온도 단위 못 쓰겠노? 도시. 이게 비열의 단위야. 그래서 단위 같은 거는 우리가 외울 게 못 되고 우리가 간단한 단위들 있잖아. 힘의 단위가 뭐야? 그러면 뉴턴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외워둬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단위 같은 경우는 공식에서 단위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렇게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공식은 외울 게 안 된다 그랬지, 맞지? 근데 요렇게 바꿨을 때 비열하고 여기 온도 변하고 비례야 반비례? 얘는 반비례지. 이거는 기억해야 돼.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잘 봐봐. 너희들 낮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줄 아나? 낮에 누가 온도가 쉽게 올라가요? 육지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맞지? 그 다음에 밤에 보자. 밤에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줄 아나? 육지가 온도가 빨리 떨어지지 맞지? 맞나? 그럼 다시 얘기해서 육지가 보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간다는 소리는 델타 T 변화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맞지? 맞나?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떨어지니까 알겠지? 그러면 델타 T가 크다는 소리는 비열은 어떻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육지가 바다보다 비열이 작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는 낮에도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고 밤에도 온도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온도 변화하고 비열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열에서 알아둬야 될 게 너희들 물의 비열이 얼마인 줄 아나? 1이다. 물의 비열은 1이다. 근데 저 1이라는 저 값은 큰 값이다. 큰 값 알겠지? 그럼 웬만한 놈들은 비열이 다 0. 얼마예요? 0. 얼마. 그 다음에 이 비열은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의 식에서 알아둬야 될 거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소리,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비열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2번 현상 가자. 현상. 그래서 현상을 갖다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낮에는 무슨 풍? 낮에는 해풍, 유풍. 해풍이 분다. 낮에는 해풍. 그 다음에 밤에는 유풍이 불어요. 야, 너희들 남풍 그러면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남풍.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남풍이야. 모르나? 동풍 그러면 어디로 부는 게 동풍이야? 그렇지. 동에서 서로 부는 거야. 동풍은.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게 남풍이야. 그러면 해풍이라 그러면 어디로 불겠나? 바다에서 육지.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에 분다는 소리야. 그럼 그걸 갖다 한번 해볼게. 자, 요렇게 보자. 바다인데 일단 낮이야. 낮. 해가 있어. 자, 낮에 보면 누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고? 육지.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여기는 육지부터 보자. 육지는 온도가 높잖아. 맞지?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공기지. 따뜻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위로 간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맞지? 그래서 순환고리를 만들면 순환고리가 요런 식으로 순환해요. 근데 요거는 파란색으로 요런 식으로 순환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상층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도 없다. 우린 지표에 부는 바람만 관심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필요 없고 밑에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 보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해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풍이 부는 원리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열. 아까 선생님이 이쪽이 비열이 어떻다?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니까 비열이 큰 거고 맞죠? 바다가. 그 다음에 육지가 낮에 온도가 금방 올라간다는 소리는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맞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내가 잠깐만 또 설명하자. 알겠지? 잘 봐라.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지. 공기가 상승하면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공기가 상승하면 무슨 기압? 저기압이지, 저기압. 그 다음